북한의 김양건 통일연산부장이 비밀리에 중국 베이징을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종플루 사망자가 20명을 넘어서고 학교 내 집단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증권회사의 모의 주식 투자 대회가 본물을 이루면서 사회의 대박 심리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에서 수입산 쇠고기가 등급에 관계없이 A등급으로 표시돼 팔리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국 베이징에서 김주명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김양건 북한 통일연산 부장이 최근 비밀리에 베이징을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양건 통일연산 부장은 지난 15일 오전 베이징 공항에 평상복 차림으로 일반인 출구로 입국했다가 6일 만인 오늘 출국했습니다. 이는 김 부장이 비밀리에 중국을 방문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6일간의 행적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그가 미국 또는 우리 측 고위 당국자와 접촉해서 북핵 문제 등 현안을 논의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됩니다. 또 김 부장의 비밀 행보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미 국방부 당국자가 남북 정상회담을 언급하기도 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신종플루 사망자가 20명을 넘어서고 학교 내 집단 감염이 확산되면서 신종플루 11월 대유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회부 최승진 기자입니다. 지난 16일 수도권에 거주하는 2살 된 여아가 심정지가 발생해 숨진 데 이어 어제는 신장암을 앓아온 66세 남성이 사망했습니다. 숨진 2명은 고위험군으로 사망 당일 신종플루 확진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지난 8월 15일 신종플루 국내 첫 사망자가 나온 이후 2달여 만에 신종플루 사망자는 20명을 기록했습니다. 사망자 증가와 함께 일선 학교를 중심으로 신종플루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전국 학교에서 2명 이상이 신종플루에 감염된 것으로 보고된 사례는 346건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 주 전 137건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학교 집단 감염이 늘면서 현재 전국 초중고 17곳이 휴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 환자들의 경우에도 지금 환자 숫자가 상당히 늘고 있는데요. 학교의 경우에 있어서도 역시 유사하게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신종플루 확진 환자는 한 주 전에 비해 72% 증가해 일주일간 11,000여 명의 환자가 새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현재 17명이 신종플루 합병증으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등 중증 환자도 증가세에 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CBS 뉴스 최승진입니다. 오늘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은 촛불재판 개입 논란의 당사자인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에서 강현석 기자입니다. 오늘 대법원 국정감사의 화두는 단영 신영철 대법관과 조두순 사건이었습니다. 먼저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촛불재판 개입 논란을 일으킨 신영철 대법관이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관의 독립성을 위반했으며 법관 독립성을 보장하는 헌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렇게 탄핵 소추안을 발의해서 국회에 제출할 겁니다. 대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만으로도 대법원의 국민 신뢰에 치명타인 만큼 그 전에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여당은 사법부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내버려 둬야 한다며 한 발 비껴선 모습을 보였습니다. 8살 여아를 성폭행해 영구 장애를 입힌 이른바 조두순 사건의 양형에 대해선 여야 할 것 없이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양형 기준보다는 오히려 현실적으로 발생한 조두순 사건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형사사건의 양형, 최소한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양형이 달라지고 있다. 이 밖에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양형위원회에서 전관 이후 통계를 내길 포기했다고 밝혔으며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대법관의 출신 지역 편중화를 지적했습니다. CBS 뉴스 강현석입니다. 정부는 오늘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갖고 DNA 신원 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앞으로 흉악범죄로 형이 확정된 수용자나 구속된 피의자의 DNA 시료를 정부가 채취한 뒤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활용하게 됩니다. 법안은 DNA 채취 대상 범죄를 아동 성폭력과 살인과 강도 등 재범 가능성이 크거나 강력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큰 12개 유형 범죄로 한정했습니다.
재래시장에서 미국산 쇠고기에 등급에 관계없이 A등급을 표시해 팔거나 등급 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서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양승진 기자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쇠고기 등급 표시 실제 조사 보고서에서 수입된 쇠고기의 등급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악용해 무조건 A등급을 표시하거나 아무 등급 표시를 하지 않은 채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특히 재래시장에서 이 같은 사례가 많았다면서 수입산 쇠고기에 대해 소비자가 쉽게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등급 표시를 의무화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입산 쇠고기의 등급을 표시해 팔더라도 소비자들이 국내 등급 기준과 비교하기 어려운 점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현재 미국산 쇠고기의 경우 프라임, 초이스 등급으로 표시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호주산 쇠고기 역시 용구치의 숫자와 2차 성징 유무에 따라 등급을 표시하는 등 국내 등급 표시에 비해 너무 복잡하다 보니 등급 표시 없이 청정육이라는 막연한 표시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아울러 한우 등급 표시를 단순화할 것과 표시 방법도 개선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한우의 경우 1더블 플러스, 1 플러스, 1, 2, 3, 5등급으로 표시하고 있지만 소비자가 중간 등급인 1등급 쇠고기를 최상품의 쇠고기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소비자원은 쇠고기 등급을 연속되는 숫자로 단순하게 표시하거나 현행 5등급을 나열한 후 해당 등급에 표시하는 등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등급 표시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양승일입니다. 미국산 쇠고기의 대장이 제대로 된 검역 없이 국내에 수입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조별석 의원은 오늘 농림수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미국산 쇠고기 대장이 유관 검사만 실시하고 해동 검사나 조직 검사 없이 그대로 수입됐다고 밝혔습니다. 조 의원은 농림부가 대장은 특정 위험물질인 SRM으로 분류된 소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유관 검사만 실시했지만 대장과 소장을 유관으로 그것도 냉동된 상태에서 구별하기는 어렵다면서 부실한 검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건전한 투자 문화를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개최되는 증권사 모의 투자대회가 사람들에게 대박 심리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학일 기자입니다. 주식 투자왕을 발굴하라. 총 시상품 1억 2천만 원 상당. 취업 특전 기회 제공. 최근 한 증권사가 모의 주식 투자 대회를 개최하면서 내건 광고입니다. 주가가 호주를 보이자 이처럼 증권사의 모의 주식 투자 대회가 본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동양, 대신, 현대, 한국투자증권이 현재 모의 투자 대회를 하고 있거나 할 예정입니다. 증권사들이 모의 투자 대회에 열을 올리는 것은 홈 트레이딩 시스템 신규 고객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수익률 상승을 꾀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투자 대회의 폐단도 적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일반인, 특히 젊은 대학생들에게 대박 심리를 조장한다는 겁니다. 대회 1등은 물론 증권가의 고수들입니다. 주식 매수 후 2, 3일 정도 주식을 보유하는 수익 매매, 분 또는 초 단위로 주가 흐름을 지켜보다 단기 시세 차익을 얻는 초단기 매매, 과감한 손절매 등 화려한 기술로 무려 1000%를 넘는 수익률을 기록합니다. 물론 일반인들이 따라하기는 무리한 기술입니다. 그러니 대회의 평균 수익률은 많아야 10%를 넘지 못하고 심지어 마이너스 수익률도 있습니다. 고수들의 기법을 실제 주식 투자에서 섣불리 흉내냈다가는 목돈을 날리기 일쑤입니다. 증권사들의 모의 투자 대회가 건전한 투자 문화를 조성하고 금융상품을 소개한다는 취지지만 결국 장밋빛 환상만 심어준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CBS 뉴스 김학일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공무원 노조를 사실상 불법 단체로 간주하고 단체 교섭을 중지시키기로 하는 등 엄중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정창섭 제1차관은 오늘 정부 중앙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노동부가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을 적법한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통보함에 따라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전국 공무원 노조에 대해서 조합비를 급여에서 원천 공제하는 걸 금지하고 단체 협약 이행과 단체 교섭을 중지하는 등 엄중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한국학원총연합회는 오늘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학원장 등 3만 명이 참석한 집회를 열어 정부가 학원교육 말살 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문상주 한국학원총연합회장은 공교육 부실과 입시 과열 등 모든 교육의 문제를 학원 탓으로만 돌리고 학원 교육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치매 노인을 돌보던 평범한 간호조무사가 하루아침에 한나라의 왕이 되는 일.
영화에서나 가능해 보이던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우간다 왕손인 아버지를 따라 어릴 때 미국으로 건너온 한 남자가 56살이 돼 우간다 왕자리에 오른 건데요. 아프리카 우간다로 함께 가보시죠. 아프리카 전통악기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화려한 왕위 수여식이 거행됩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미국의 치매 노인 시설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해왔던 렌주루루 문베르가 우간다의 왕이 되는 순간입니다. Very surprised. It was actually the talk of the facility. We received a lot of calls from family members from outside, so it was quite a big deal, and no one had any idea. 렌주루루 왕은 지난 1967년 쿠데타로 쫓겨난 왕손인 아버지를 따라 미국으로 왔는데요. 그러나 최근 우간다 정부가 왕정 복귀를 선언하면서 우간다의 7번째 왕이 됐습니다. 유럽의 낙농업자들이 건초 더미를 뿌리고 타이어까지 불태우며 과격 시위를 벌입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이들은 유제품의 가격 폭락에 항의하며 이 같은 시위를 벌여왔는데요. 결국 EU 집행위원회가 농가 지원금으로 2억 8천만 유로, 우리 돈으로 5천억 원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Ja, man kann sagen, der Kampf trägt Früchte und es ist wirklich ein Sieg für die Milchbauern in Europa. Ja. 농민들은 이와 함께 오는 2015년 폐지되는 우유 쿼터제를 계속 유지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형형색색의 옷을 입고 얼굴에 우스꽝스러운 분장을 한 광대들이 전 세계에서 모여들었습니다.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제14회 남미 광대 컨벤션 때문인데요. 22일까지 계속되는 이 행사에는 최소 800명의 광대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김도란이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새벽 한때 비가 조금 내린 후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4도에서 14도로 오늘보다 높겠고 낮 최고기온 17도에서 22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모레부터는 주말까지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12.8도입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